이제 특검 소식 살펴볼 텐데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이상민 전 장관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현금이 발견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영상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는 그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할 예정입니다. 단전 단수 관련해서 자료 확보하셨나요? 업무 스톱이나 노트북, 컴퓨터도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자료 확보하셨을까요? 자택에 변호인 외에 계십니까? 특검 관련 소식은 박주희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이제 현금 뭉치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받은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왜 유독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일단 우리들이 살면서 집안에다가 현금을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일상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액수가 고액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예. 그런데 지난 단전 단수 지시와 관련해서 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발견된 이 현금이요. 5만 원권으로 가득 찬 가방 8개에서 9개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가방 자체도 사실 매장가로 따지면 하나에 2천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상표도 떼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 가방 안에 5만 원권 현금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림잡아 대충 봐도 수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런 액수를 집안에 과연 보관할 일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떤 경위로 이런 현금이 만들어졌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한 비상금 정도 되고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발견된 건 맞지만은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박 의원님, 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후에 뭔가 영향을 미칠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이상민 전 장관 얘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예. 게 당시에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이 없는 사실을 저렇게 지어내서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특정 브랜드의 백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돈다발이 가득 찬 채로 몇 개 있었다. 이거는 지어내서 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예. 오히려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핑계를 대고 둘러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보유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이 재산 신고한 내역을 보면 현금은 신고한 게 없습니다. 예금만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출처가 어디냐 예. 이 문제일 텐데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변호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임료 대신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탈세 논란이 벌어질 거고 또 워낙 대통령 측근이었던 데다가 고위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저게 어떤 부정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도 있고 여러 예. 논란이 있는데 결국 특검이 이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알려진 마당에 물론 이제 지난번 경찰이 압수수색 할 때는 단전단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기 때문에 그 압수 대상 물품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확인도 못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지금 그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그게 지난 비상계엄 내란 사태하고 연관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 예.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주당 양분남 의원은 아마도 변호사 수임료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했고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본인이 변호사 시절에 타임 차지 이런 게 꽤 높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임 차지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율전 변호사 시절에. 제가 시간당 1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로펌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수천만 원이 되는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계엄과 관련해서 정부로 받은 돈 같지는 않고 제가 변호사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왕멍이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을 하다 보면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이제 보관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은 박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그 타임 차지라는 게 뭡니까? 타임 차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호사들이 어떤 상담을 하거나 예. 어떤 업무를 할 때
시간당 액수를 정해놓고 실제 투입된 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를 하기 때문에 1시간당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연차나 아니면 인지도나 업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형 로펌 같은 경우 더구나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경력이 많다 보니까 타임 차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인가요? 시간당 100만 그렇게 원?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예, 보통은 한 연차가 10년이 넘어가면 뭐 6, 70만 원, 그리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로 이게 평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임 차지 자체가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양분남 의원의 얘기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아마 다 들고 일어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만 원의 이제 상담료도 모두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예. 특히 뭐 이게 고액인 착수금 같은 경우는 다들 뭐 계좌이체라든지 카드 결제로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져오는 경우는 없는데요. 현금으로 의뢰인에게 요구를 해서 진짜 돈다발을 갖고 올 수 있는 변호사들이 전관 변호사들입니다. 이 뭐 판사나 검사의 경력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의뢰인들한테 현금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의뢰인들이 그 부분을 그 변호사의 말을 따르거든요. 예. 사실 일반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갑을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고객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함부로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는데 예. 전관 변호사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전관 변호사의 뭐 법리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재판 수행 능력 그걸 보고 선임하기보다는 전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지 예. 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사실은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관 변호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돈을 지불하면서도 이 전관 변호사의 의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이 수천만 원, 뭐 더 크게는 수억 원의 이 수임료를 현금으로 가져와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럼 최소한 지금 얘기를 뭐 더 일단 비상계엄 양분남 의원도 그런 취지 얘기인데 계엄과는 상관이 없는 사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을 이걸 주목할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아한 거는 예. 왜 그것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이제 뭐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건으로 가서 집안 압수수색했다가 장롱 안에 있는 수억 원대를 발견해가지고 그 즉시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발부받아 가서 그 돈을 압수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번 건도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봉권처럼 뭐 띠지가 둘러 있었다든가 뭐 이러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건 계엄 수사 관련이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저거는 사실 경조사비일 수도 있고 뭐 본인 해명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예. 사실 뭐 얘기하다 보면은 경조사비 같은 경우 다른 쪽으로 좀 받은 현금들은 장롱에 뭐 몇 억씩 보관했던 건 이번에 총리 청문회에서 나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의 출처가 뭐 어떤 건지는 궁금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내란 특검과 이게 직접적 연관이 있는 압수물품인가? 예. 또 이게 법원에서는 그걸 또 알고 발부해 줬는지 영장을 이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만일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조은석 특검이 어떤 보여주기식 즉 극장식 수사를 통해서 여론전에서 우위를 좀 끌고 가기 위한 그런 거라면은 이거는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예. 피의자 인권도 있는 거고 이런 점들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의원님 뭐 할 얘기 있으셨어요? 아마도 특검이 예. 이게 이제 내란 수사와 관련 없는데 보여주시 수사를 하는 거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검은 확인해야 될 의무나 책임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회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당시에 본인들의 언행을 굉장히 축소하는 예. 그런 주장이나 진술을 했는데 그게 사실과는 다르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뭐 그 단전단수와 관련된 문건을 얼핏 보니까 책상 위에 접혀져 있는데 내가 봤다 이렇게 헌재에 나가서 진술을 했는데 지금 CCTV 확인을 통해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아예 회의 자료가 책상 가운데 있었고 그걸 이상민 전 장관이 확인한 모습이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처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상민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물론 다른 혐의였습니다만 이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는 것도 일단 그 돈의 성격이 뭔지 출처가 어딘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 그게 계엄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리고 이제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면은 다시 경찰이나 검찰로 그걸 특검이 이첩을 하겠죠. 특검이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수사 내용은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